보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네, 만관부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이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었습니다. 10만 명도 아니고요, 5만 명도 아니고요, 2만 5천 명.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 가지고 1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40만 명, 최고 140만 명씩 나왔는데 지금 뭐 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도 안 되게 적은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이렇게 계속 내려가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1일 사망자 수는 1000명 아래인 9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사망자 수가 하루에 900명씩 나온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수치기는 하나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내려간 상태에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은 이렇게 계속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델타 크론이라는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긴 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실내 안에서는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조만간 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프가 이제 살짝 있을 것 같다고는 해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쑥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아직 팬데믹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12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 총수는 99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사망자들 수 이제 다음 주쯤이면 100만 명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좋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가지고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해야 한다라고 화이자에서 신청을 FDA에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고위험들 군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올해 말쯤에 일반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는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한국에서 200명씩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진 이후로 팬데믹이 된 이후로 가장 지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와 그리고 사망자들 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웬만하면은 안 돌아다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역대 최고치 44만 명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4만 명은 미국에서도 좀 높은 수치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숫자인데 한국에서 44만 명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뭐 140만 명 나온 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인구 대비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한국에 계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그렇게 이제는 많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러시아가 일으킨 이 유크레인 전쟁, 지금 전쟁이 발생을 한 지 21일째가 되고 있네요. 지금 말도 못하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3주째가 지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좀 걱정이기는 하지만 어제 뉴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이 이 평화협정 회담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계속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보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유크레인은 나토에 가입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항복은 이제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평화 협정에 대해 가지고 대화에는 진전을 지금 보이고 있다. 네, 1차, 2차, 3차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차 때부터 이렇게 진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연설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 온 게 아니라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네요. 연설하면서 미국한테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우리들은 더 필요하다. 무기들도 더 필요하고 전투기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 유크레인 상공 요것을 폐쇄하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굉장히 많다. 계속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9/11 미국에서 이 9/11 테러가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9/11 테러를 매일같이 겪고 있다. 완전히 지옥 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9/11 테러를 매일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제발 평화 지도자가 되어 달라. 그러니까 유크레인 좀 많이 좀 도와달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연설이 끝난 뒤에는 의회에서 모두 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뭐 기립박수 해주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기 전에도 캐나다 의회에서도 연설을 했다고 하네요. 거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러시아가 계속 폭격을 하면은 그 심정 어떻겠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들 뭐 도와달라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네요. 제발 전 세계 사람들 유크레인 잘 도와줘가지고 이 전쟁을 좀 빨리 좀 평화롭게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평화협정뿐만이 아니라 미국하고 러시아의 안보 보좌관끼리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층에서 미국하고 러시아의 고위층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은 전쟁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을 계속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동유럽 국가 리더 3명이 유크레인 키이우에 열차를 타고 방문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우리 유럽은 유크레인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방문 뒤에 지금 유럽 쪽 이 나토에서 군사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폴란드 부총리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군을 지금 빨리 유크레인에 집어넣어야 한다, 투입을 시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군사적 행동을 우리는 빨리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화군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러시아하고 부딪히는 것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지 않나 3차 대전은 피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한 것도 있는데 미국인들 중에 35% 정도는 핵 전쟁을 해서라도 유크레인에 군사 개입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인들 뭐 35% 정도밖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아니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트럼프랑 좀 트럼프를 좀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과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좀 얘기를 하지 않았나. 3차 대전은 웬만해서는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3차 대전을 그러니까 이 핵전쟁을 하는 일이 있어도 군사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유럽 국가들이 나토 국가들을 이제 순방하는 것을 어제 검토를 한다고 뉴스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유럽에 이제 순방을 한다. 나토 국가들과 회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순방을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을 하면서 나토 국가들과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지 회담을 나눌 것 같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유크레인 군의 이 군사 물자 8억 달러 8억 달러요. 한국 돈으로 1조 원입니다. 1조 원. 8억 달러어치의 군사 물자를 지원을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8억 달러 중에는 제블린 대전차 무기 있죠. 네, 제블린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리고 대공 미사일 전투기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스팅어도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 이런 것들 모두 포함을 해가지고 8억 달러어치의 어마무시하죠. 1조 원어치의 미국 무기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미국 측에서는 유크레인의 인도적인 이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처음 예산을 정했던 것보다 2배를 늘렸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인도적으로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크레인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이 유크레인의 킬러 드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를 이렇게 날려가지고 미사일 막 쏘는 거, 이 킬러 드론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이 킬러 드론을 유크레인에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킬러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미래 전쟁에 가장 가까운 그런 무기거든요. 사람이 타지 않고 드론으로 이렇게 지상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탱크들 미사일 쏘고 막 그러는 건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고요. 뭐 당연히 지금도 유크레인 군은 드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만든 이 터키산 드론을 이 군사 드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탱크들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터키산 드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국 드론을 제공을 할 수도 있다. 와, 어마무시하네요. 만약에 진짜 유크레인 군이 이 드론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 전쟁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 중국한테 군사 물자 좀 지원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중국에다가도 이 중국 군사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군사 드론을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러시아에서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렇듯 군사 드론이 굉장히 위험한 무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최첨단 무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유크레인에 드론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유크레인군은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는 이 푸틴을 월 크라임, 그러니까 전범으로 규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잔인하게 한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쓰지 말아야 할 무기들도 지금 계속 쓰고 있고, 민간인들도 계속 이제 사망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 기자도 벌써 2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푸틴에 대한 입지는 계속해가지고 나빠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미국 상원에서까지 푸틴을 전범으로, 월크라이머로 이렇게 전범 규탄을 가결했다고 하니까 푸틴은 계속해가지고 쫄릴 것 같네요. 푸틴 지금 뭐 22년째 러시아를 지금 독재 정치 하듯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제발 푸틴 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좀 들어섰으면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 좀 제대로 올바른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국제사회한테 왕따 당하고 예전 30년 전으로, 예전에 그 망해가던 소련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오늘이죠. 오늘 어쩌면은 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디폴트를 밥 먹듯이 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랑 거의 비슷한 급으로 러시아가 지금 내려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어쩌면은 디폴트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오늘 러시아에서는 부채를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가 없지 않습니까? 달러로 상환을 해야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는 루블로 이 부채를 상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그 환율로 루블로 우리는 상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루블을 받습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쓰레기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루블을 누가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오늘 러시아 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어제는 러시아가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그 고위층 이 사람들을 제재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콧방귀를 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 고위층 사람들은 러시아에 그 어떤 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러시아에 방문할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그렇게 콧방귀를 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과연 그 제재가 무슨 의미가 있나? 러시아에서 제재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한 러시아가 그렇게 제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미국을 그렇게 제재를 한다고 해도 그 제재에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콧방귀를 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철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제약 회사들도 지금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는 정말 30년 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수출 수입도 이제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회사들도 모두 빠져나가고 기술도 이제는 진전하는 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좀 슬픈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유크레인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며 있어가지고 가장 불쌍한 것은 어린아이들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 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잃은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사망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먼저 이렇게 피난을 시킨다고 떨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트라우마에 어린이들이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고요. 과연 이 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이며 푸틴을 위한 전쟁이겠죠. 누구를 위한 전쟁이며 이렇게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그 어떤 사람이 이익을 입을까요?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승자는 없습니다. 승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푸틴도 지금 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지층을 좀 쌓으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나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왕따가 된다고 하면은 시민들로부터 먼저 힘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 힘들어지면은 가장 먼저 원망을 하는 게 정부입니다.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얼마 전부터 제재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두 달, 한 3-4달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푸틴 지지율 엄청나게 급락을 할 것 같네요.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루브라 완전히 휴지 조각 되고 사람들 살기 각박해지고 수입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수입 물건들도 굉장히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거든요. 싼 물건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시민들, 러시아 시민들이 가장 불쌍하네요. 지도자 한 명 잘못 이렇게 뽑아놔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재자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4년까지 지금 뭐 24년 러시아의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는 푸틴을 보면 진짜 독재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 얘기 그만하고 이제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북한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ICBM을 발사를 했는데 그런데 실패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또 계속 규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계속해가지고 미국을 도발을 하고 있네요. 한국도 도발을 하고 미국도 도발을 하고 북한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북한 통일 좀 됐으면 좋겠는데 통일이 안 되니까 참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상원에서
1년 내내 이 썸머 타임을 유지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상원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아직 하원 그리고 대통령 서명인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높은 프로바빌리티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내년부터 1년 내내 썸머타임이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1시간씩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 굉장히 귀찮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이런 스마트 시계나 핸드폰은 자동으로 맞춰주기는 하지만 집안에 걸려있는 벽시계들 이렇게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거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썸머타임이 적용이 된 채 그냥 1년 내내 가는 것을 지금 법안이 가결이 됐다고 하니까 내년 어떻게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하네요.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집값이 엄청나게 들썩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을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12.5% 정도 집세가 엄청나게 들썩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플로리다가 그렇게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집세 상승이 최근 들어가지고 40%나 상승을 했다고 해요.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며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더해짐과 더불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집세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집값 말고 집세요. 집세가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한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이 세입자들이 고통이 엄청나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주유소를 터는 예전에 그 주유소 습격 사건 그 한국 영화가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주유소를 습격을 해가지고 주유소를 터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신종 또 범죄가 있다고 하는데 주유소에 그냥 트럭을 가져와가지고 막 1000갤론씩 훔쳐가는 일도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와, 1000갤론이라고 하면은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글렌데일에서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다가 총격을 받아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계속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글렌데일이 좀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좋은 지역인데 와 거기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총격을 입었다고 하니까 무섭네요. 역시 미국은 이 총 때문에 문제입니다. 총 때문에 문제예요.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총을 좀 구할 수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 텍사스 서쪽 부근에서 정명 충돌 교통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좀 심하게 굉장히 좀 빨리 가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이 사고 때문에 9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6명은 뉴멕시코 대학생들이었다고 하는데 이 골프 토너먼트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정면 충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을 했다. 굉장히 트라직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또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좀 씁쓸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정말 이 사우디에서 위안화를 결제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달러 이외에 이제 또 다른 결제 수단이 생긴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중국이 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오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이제 좀 전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도쿄에까지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는 1m 정도 가량, 최고 1m 정도 가량의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본에 계신 분들 지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3%급, 지금은 뭐 2.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 뭐 거의 3% 폭등을 하고 있고요. 뭐 다우존스, S&P 500 둘 다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부터 계속 오르더니 오늘은 또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이렇게 폭등을 한 이유는 지금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에서 평화협정 대화가 지금 잘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유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100달러 아래로 지금 내려갔어요. 유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지금 좋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만약에 뭐 핵폭탄 쓰고 그런다고 하면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지난 2월달 소비자 지출을 본다고 하면은 상승률이 0.2%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갑을 닫고 생필품들만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유크레인 사태, 이 전쟁 사태는 미국 주식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 이런저런 뉴스들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 들썩들썩 이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중에 가장 폭등을 한 주식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중국 알리바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알리바바 오늘 25% 정도 상승을 하는 등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나?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다시 유행을 하고 있으면서 4,100만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봉쇄령을 당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들이 지금 봉쇄를 당했는데, 이렇게 봉쇄를 당하면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무엇을 사던 간에 인터넷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리바바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뉴스들을 합해가지고 알리바바 오늘 25% 정도 폭등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는 일회용 컵 있지 않습니까? 이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컵을 쓰는 대신에 이제 머그컵을 1달러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머그컵 사용하는 것을 지금 하나 둘씩 적용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회용 컵들이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동네마다 있는 스타벅스가 진짜 드라이브 뚜루가 엄청나게 줄 서 있거든요. 정말 미국 사람들 스타벅스 진짜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려지는 일회용 이 스타벅스 컵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컵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머그컵 사용을 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HBO 맥스 그리고 디스커버리 플러스는 합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덩치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합치는 게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들 중에 가장 강자는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올해 또 재밌는 드라마, 이 한국 드라마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중에 또 오징어 게임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손희정의 소프트뱅크에서 쿠팡의 주식을 10억 달러어치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쿠팡 주식 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쿠팡 주식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어제는 또 이런저런 뉴스들 때문에 4% 정도 어제 폭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쿠팡 주식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지금 또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쿠팡은 또 11% 정도 상승을 하는 등 이렇게 주식시장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쿠팡을 본다고 하면은 이 IPO를 한 뒤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 전 고점에 비해 가지고 27% 정도 폭락을 한 수치이다. 제 뉴스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 유가가 저번 주인가 유크레인 러시아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던 가운데 유가는 140달러대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엊그저께부터 계속 폭락을 하더니 오늘은 또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등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크레인하고 러시아의 평화협정 대화가 조금씩 진전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신전이 완전히 봉쇄를 당했거든요. 신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공장이 많은 곳인데 여기가 봉쇄가 된다고 하면은 오일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걱정에 더 내려갔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경제는 계속 조금씩 나빠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오일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저런 복합적인 뉴스들 때문에 유가는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내려감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은 오르고 어쨌든 경제 상황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랑 오늘은 주식이 오르고는 있지만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면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